호텔 객실 문을 열자 룸서비스 여자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숨을 삼켰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커지며 손에 쥔 은쟁반이 살짝 떨렸다. 나는 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피로 물든 여배우였다. 오늘은 또 하나의 촬영이 끝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고급 호텔로 피신한 날 이 문을 열 때 나는 그냥 커피 한 잔을 기대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마치 내 영혼을 꿰뚫는 칼날처럼. 아, 죄송합니다. 손님이 그녀가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림이 묻어났다. 그녀는 룸서비스 카트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동작조차 어색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25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호텔 유니폼을 입은 여자.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가린 피부 아래로 피로가 스며 있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눈에 그런 공포와 그리움이 스쳤을까? 나는 문을 활짝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괜찮아요. 그냥 커피예요.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드라마 속 대사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일었다. 서울의 이 호텔, 라 메종드 서울은 내 피난처였다. 가족의 압박, 매니저의 스케줄, 그리고 그 끝없는 플래시 속에서 숨쉬기 힘든 나날들. 오늘 아침 아버지의 전화가 또 왔다. 지은아, 그 집안 사위와의 만남을 미루지 마라. 내 나이도 30이 코앞이야에. 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호텔로 달려왔다. 자유를 갈망하는, 하지만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자유. 그녀가 카트를 밀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방은 넓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 불빛이 물에 비쳐 반짝였다. 한국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쓸쓸했다. 그녀가 테이블에 커피를 놓으며 다시 나를 힐끔 보았다. 이번에는 숨을 삼키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손님. 지은 씨 맞으신가요? 그 드라마 겨울의 속삭임에서 나온. 나는 웃었다. 팬이었다. 항상 그렇듯. 네, 맞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유니폼 소매를 쥐었다 풀었다. 제가 팬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해요. 그녀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이름표에 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민지. 평범한 이름,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에 스며드는 무언가. 그녀가 돌아서려 할 때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민지 씨, 잠시 앉아요.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녀가 멈칫했다. 호텔 규칙상 룸서비스는 5분을 넘기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아니에요, 손님. 제가. 제발요에. 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가 카트 뒤에 기대어 섰다.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주고받는 말들. 그녀는 부산 출신이라고 했다. 서울로 상경한 지 2년, 호텔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꿈이요? 무슨 꿈? 내가 물었다.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작가예요. 소설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다. 여배우가 되기 전 나는 시를 썼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대가로. 민지 씨, 당신의 눈빛이 좋아요? 무언가를 간직한 눈이. 내가 말했다. 그녀가 붉어졌다. 손님도. 아름다우세요. 드라마에서처럼. 그날 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보았다. 왜 그녀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을까? 서울의 밤은 차갑다. 하지만 그 숨결은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룸서비스를 불렀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 문을 열자 또 그녀였다. 민지. 그녀가 웃었다. 오늘은 제가 배정됐어요. 우연인가? 아니,
호텔의 시스템이 그랬을 테지만 내 마음은 설레었다. 우리는 어제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소설 아이디어, 부산의 바다 이야기, 그리고 서울의 외로움. 서울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사람을 삼켜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삼키려 해요. 점점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매일 아침, 저녁, 룸서비스라는 핑계로. 그녀는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그 숨을 삼키는 버릇을 보였다. 처음에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유명인 때문. 하지만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저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왜냐면 당신이 제 꿈속 사람이거든요. 나는 놀랐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한 떨림이 전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숨겨야 했다. 가족의 눈, 사회의 시선, 그리고 그 끝없는 정상의 압박.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다. 민지의 눈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건 사랑의 시작이었다.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산의 작은 마을, 엄마의 병환, 아버지의 술김에 맞는 밤들. 저는 도망쳤어요. 서울로. 하지만 여기도 같아요. 그녀가 울먹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지은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세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가족의 강요된 결혼, 연예계에 가면, 그리고 내 속에 숨긴 사랑의 방향.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게 제 죄예요. 민지가 나를 더 세게 안았다. 죄가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키스했다. 호텔방의 커튼이 드리워진 채 비가 내리는 소리 속에서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짭짤했다. 눈물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다.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며. 한국의 밤은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내 매니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스캔들이 터질 뻔했어. 호텔에 머무는 거 조심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와의 만남이 점점 위험해졌다. 민지와의 나날들은 꿈 같았다. 매일 그녀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내 심장은 뛰었다. 우리는 호텔방을 우리만의 세계로 만들었다. 창밖 한강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는 밤,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다. 지은 씨, 당신의 피부가 달빛 같아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향기, 샴푸와 호텔 세탁 세제의 혼합, 그것이 내 안정을 주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쫓아왔다. 어느 오후, 나는 촬영장에서 돌아와 피곤한 몸으로 누워 있었다.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 씨,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녀가 카트를 밀며 말했다. 나는 일어났다. 무슨 소문? 그녀가 망설였다. 당신의 연애 소문. 남자 배우와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연예계의 그늘. 항상 그런 소문이 돌았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민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아니에요. 이번엔 사진이 찍혔대요. 호텔 입구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누가? 왜? 우리는 조심했다. 항상 후문으로 모자를 쓰고. 하지만 누군가 봤을까? 민지, 당신은?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한강 공원으로. 비가 그친 후의 서울,
습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한국에서 우리는 숨겨야 해요. 하지만 저는 숨기기 싫어요. 민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가족이,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보수적인 사업가, 전통을 중시하는 그 여자애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정상적으로 살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민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지, 당신 덕분에 살고 있어요. 공원에서 우리는 키스를 나눴다. 주위에 사람이 없었지만 두려움이 있었다. 누군가 볼까봐 한국 사회의 시선, 그 무게.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행복했다. 그녀가 내 귀에 노래를 불렀다. 트로트 같은 옛 노래, 부산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좋아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언젠가 우리 둘이서 바다로 가요. 부산으로. 그 꿈이 우리를 묶었다. 호텔로 돌아와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다. 그녀의 몸이 내 몸에 스며들었다.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숨결. 우리는 사랑을 속삭였다. 사랑해요, 지은 씨. 나도, 민지야. 하지만 다음 날 폭풍이 왔다. 매니저가 호텔로 쳐들어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룸서비스 여자랑 사진이 돌고 있어. 그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블러 처리된 사진, 하지만 내 얼굴이 선명했다. 민지의 뒷모습도. 이게 어떻게? 매니저가 소리쳤다. 스캔들 터지면 끝이야. 가족한테도 알려야 해. 나는 울었다. 제발.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에게. 민지가 그날 오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없자 불안이 밀려왔다. 저녁, 마침내 그녀가 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지은 씨 회사에서 불렀어요. 당신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직장 잃을까봐.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민지, 같이 도망가요? 서울을 떠나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가족. 엄마가 병원에 있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의 사랑은 갈등으로 물들었다. 그날 밤, 우리는 울며 안고 잤다. 그녀의 눈물 맛이 내 입에 스며들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민지가 중얼거렸다. 나는 대답 대신 키스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며칠 후, 나는 드라마 촬영으로 바빠졌다. 민지와의 만남은 줄었다. 문자로만. 오늘도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그 문자조차 위험했다. 연예계의 스파이, 항상 지켜보는 눈들. 어느 날 촬영장에서 나는 무너졌다. NG가 연발됐다. 감독이 소리쳤다. 지은 씨, 집중해. 나는 울음을 삼켰다. 머릿속에 민지의 얼굴이 맴돌았다. 그녀의 숨소리, 그 첫 만남의 떨림. 촬영 후 호텔로 돌아오니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오늘 회사에서 또 그녀가 안겨왔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다. 더 세게, 더 절박하게.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들었다. 고통 속에 쾌락이 있었다. 민지야, 영원히 함께할게.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영원은 없었다. 다음 아침 아버지의 차가 호텔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방으로 올라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랑.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떨었다. 아빠. 사랑이에요. 그가 웃었다. 차갑게.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는 민지의 사진을 던졌다. 누가 찍었을까? 이 여자, 내일 해고될 거야.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무너졌다. 민지를 지키기 위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그만할게요. 민지가 그 소식을 듣고 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 씨, 왜? 나는 울었다. 당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녀가 소리쳤다. 그게 사랑인가요? 우리를 버리는 거?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아니, 헤어지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마지막 키스. 기다릴게요. 언젠가. 헤어짐의 아픔은 뼈를 쑤셨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호텔방은 더 이상 우리 피난처가 아니었다. 나는 매니저의 감시 아래 촬영장에 갇혔다. 민지의 문자조차 끊겼다. 잘 지내? 라고 보내면 읽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내 가슴을 찔렀다. 촬영장에서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대사는 외웠지만 감정은 없었다. 감독이 걱정했다. 지은 씨,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피곤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부산 사투리가 섞인 말투, 그리고 그 숨을 삼키던 첫 순간. 어느 날 나는 도망쳤다. 촬영 중간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그녀의 고향. 바다를 보고 싶었다. 그녀를 보고 싶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한국의 고속도로, 끝없는 콘크리트. 민지야, 기다려. 부산에 도착한 건 밤이었다. 해운대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호텔이 아닌 작은 여관에 머물렀다. 익명으로. 다음 날 나는 그녀의 동네로 갔다. 좁은 골목, 생선 비린내가 나는 시장. 그녀가 말했던 그 마을. 나는 물었다. 민지 씨 사는 집 아세요? 노파가 웃었다. 아, 그 애. 요즘 안 보여? 서울로 갔대. 나는 절망했다.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저녁 바닷가에 앉아 울었다. 파도 소리가 내 울음을 삼켰다. 왜 우리 사랑은 이렇게 약한가요? 그때 전화가 왔다. 매니저. 지은아, 어디야? 아버지가 화나셨어. 나는 끊었다. 대신 민지의 옛 직장 호텔에 전화했다. 라 메종드 서울. 민지 씨 계세요. 접수원이 말했다. 퇴사하셨어요. 갑자기. 퇴사. 아버지의 지시였다. 나는 울부짖었다. 바다 앞에서. 한국의 바다는 아름답지만 잔인했다. 파도가 밀려오듯 내 사랑도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했다. 더 강해졌다. 아니, 더 무뎌졌다. 촬영을 재개했다. 새로운 드라마, 숨겨진 사랑. 아이러니했다. 대본 속 여주인공은 나처럼 금지된 사랑을 하는 여자였다. 나는 그 역할을 위해 울었다. 진짜 눈물로. 어느 날 촬영장에서 우연히 그녀를 봤다. 민지. 스태프 중에 섞여 커피를 나르는 일용직. 그녀의 눈이 나를 보았다. 다시 숨을 삼켰다. 나는 달려가려 했지만 매니저가 막았다. 지은 씨, 집중해. 촬영 후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복도 끝 그녀가 서 있었다. 민지야, 내가 속삭였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 씨 왜 왔어요? 우리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안겼다.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직장 잃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우리는 키스했다. 절박하게. 하지만 짧게. 다시 만나요? 비밀스럽게 민지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그래요. 이번엔 지킬게. 우리의 재회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호텔이 아닌 내 아파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하지만 창문은 항상 커튼으로 가렸다. 우리는 밤을 보냈다. 그녀의 몸을 탐닉했다. 그녀의 가슴, 허리, 다리. 모든 곡선이 내 것이었다. 지은 씨, 당신의 손이 따뜻해요. 그녀가 신음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 엄마가 물어요? 남자친구는 언제 데려오냐고 민지가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언젠가 말할게요. 우리 함께.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압박이 심해졌다. 결혼식 준비해. 그 집안 사위가 기다려 나는 거부했다.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웃었다. 남자지. 빨리 데려와. 나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한국의 가족, 그 뿌리 깊은 전통. LGBT는 아직 그림자였다. 뉴스에서 가끔 보이는 자살한 청년들의 이야기. 그게 두려웠다. 어느 밤, 민지가 말했다. 지은 씨, 도망가요? 제주도로. 작은 집을 얻어요. 나는 꿈꿨다. 제주의 푸른 바다, 우리 둘만의 삶, 좋아요. 준비할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날 스캔들이 터졌다. 누군가 우리 사진을 찍어 언론에 팔았다. 여배우 지은, 룸서비스 여와의 불륜, 헤드라인. 세상이 들썩였다. 매니저가 소리쳤다. 이게 끝이야. 사퇴해. 아버지가 왔다. 집으로 돌아가. 치료받아 나는 저항했다. 아빠, 이게 제 사랑이에요. 민지가 전화했다. 지은 씨, 회사에서 또 이번엔 경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달려갔다. 그녀의 새 직장, 작은 카페. 그녀가 서 있었다. 민지야, 같이 싸워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삶을 망칠 수 없어요. 엄마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민지, 버리지 마. 내가 울었다.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녀가 떠났다. 다시. 스캔들의 여파는 태풍 같았다. 언론이 나를 포위했다. 지은 씨, 성소수자인가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눈을 찔렀다. 나는 입장문을 냈다. 매니저가 썼다. 사적인 일입니다. 오해예요. 하지만 모두 알았다. 진실이었다. 팬들은 갈렸다. 일부는 응원했다. 지은 언니, 힘내. SNS에. 하지만 다른 쪽은 욕했다. 한국에서 이런 게 말이 돼? 불쌍한 가족들, 댓글에 독이 내 피를 헤쳤다. 아버지는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강제였다. 여기서 지내. 상담받을 거야.의 심리상담사, 보수적인 노인. 이건 트라우마예요. 고치면 돼. 나는 웃었다. 고칠 게 없어요. 이게 나예요. 집은 감옥이었다. 서울 외곽의 큰 저택, 한옥 스타일,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창가에 앉아 민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어딜까? 카페에서 쫓겨났을까? 엄마의 병원비는? 나는 몰래 전화했다. 그녀의 번호는 꺼져 있었다. SNS를 봤다. 그녀의 계정, 삭제됐다. 절망이 밀려왔다. 민지야. 어디야? 며칠 후, 나는 탈출했다. 밤에 집 문을 나서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내 아파트. 문을 열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
지은 씨, 그녀가 달려왔다. 우리는 안겼다. 어떻게, 내가 물었다. 그녀가 울었다. 당신을 사랑하니까. 도망쳤어요. 엄마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 나는 놀랐다. 그녀의 엄마? 부산의 그 보수적인 어머니? 엄마가 울었어요. 하지만 안아주셨어요. 행복해라라고. 그 순간 희망이 피어났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눴다. 더 깊게. 그녀의 몸이 내 몸에 녹아들었다. 민지야, 영원히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연예계에서 제안이 끊겼다. 이미지 타격이 커 매니저가 말했다. 아버지가 돈을 끊었다. 정신 차릴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강북의 낡은 아파트. 하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그녀가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다. 한국의 일상, 그 안에서 우리의 사랑. 민지가 소설을 썼다. 우리 이야기를. 숨겨진 숨결이라는 제목. 나는 읽었다. 눈물이 났다. 이게 우리야. 그녀가 웃었다. 네, 출판할게요. 용기 내서. 나는 동의했다. 나도. 커밍아웃 할게. 인터뷰로. 하지만 그 결정은 고통을 불렀다. 인터뷰 날 기자들이 몰려왔다. 지은 씨, 정말 레즈비언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세상이 폭발했다. 지지와 비난의 물결. 일부 팬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팬들이 왔다. LGBT 커뮤니티에서. 언니, 고마워요. 메시지들. 민지의 소설도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이야기가 너무 드러나 추적자들이 왔다. 이 여자가 그 룸서비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들. 스토커. 우리는 두려웠다. 민지, 위험해. 내가 말했다. 그녀가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그러나 반역의 씨앗이 싹 텄다. 민지의 옛 동료, 호텔 매니저. 그는 우리를 배신했다. 스캔들을 팔아 돈을 벌었다. 미안하지만 생계야. 그의 메시지. 그로 인해 더 큰 스캔들. 민지의 엄마가 병원에서 공격받았다. 딸 때문에 창피해. 이웃들의 소문. 그녀의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 씨, 와주렴. 민지가. 나는 부산으로 날아갔다. 병원에서 민지의 엄마를 봤다. 약해진 몸, 하지만 눈빛은 강했다. 고마워.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 그녀가 손을 잡았다. 민지는 옆에 누워 있었다. 피곤한 얼굴.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웃었다. 바보같이 사랑이잖아. 그 순간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한국의 전통 속 변하는 마음.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결심했다. 공개적으로 싸워요. LGBT 권리를 위해. 공개적인 싸움은 전쟁이었다. 우리는 LGBT 단체에 합류했다. 서울의 작은 사무실, 무지개 깃발이 걸린 곳 환영해요. 지은 씨, 민지 씨 활동가들이 안아주었다. 우리는 행진에 나섰다. 퀴어 퍼레이드, 한강변에서. 수천 명의 목소리. 사랑은 평등해.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보수단체, 전통을 지켜, 플래카드. 돌이 날아왔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 그녀가 웃었다. 당신이 있으니까. 언론은 우리를 쫓았다. 다큐멘터리 제안, 토크쇼. 나는 출연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숨기지 말고 사랑할 권리를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문에 빨간 페인트. 변태들.
민지가 떨었다. 지은 씨, 그만해요. 위험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면 해야 해. 아버지가 연락했다. 처음으로. 지은아,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고급 카페, 재즈가 흐르는 곳. 그는 늙어 보였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말했다. 아빠,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민지를 사랑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사랑을 숨겼어. 남자친구. 나는 놀랐다. 아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 후 죽었어. 그래서 너한테 강요한 거야? 잃기 싫어서. 우리는 울었다. 포옹했다. 미안해, 딸아. 지지할게. 아버지의 변화는 기적이었다. 그는 우리를 집으로 불렀다. 저택에서 저녁 식사. 민지의 엄마도 왔다. 두 가족이 만났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민지야, 잘 부탁해. 아버지가 말했다. 민지의 엄마가 웃었다. 우리 지은이 예쁜 애. 그날 우리는 가족이 됐다. 한국의 전통 식탁, 한식으로. 김치, 불고기, 그리고 대화. 사회가 변할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반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지의 옛 매니저, 그는 다시 나타났다. 돈을 더 요구하며. 사진 더 있어? 공개할게.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협박이야.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가난해서. 판사가 말했다. 사랑을 팔지 마세요. 그는 감옥에 갔다. 우리는 승리했다. 작은 승리. 민지의 소설은 영화화됐다. 내가 주연. 숨겨진 숨결. 촬영장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조연으로. 우리는 대사를 주고받았다. 사랑해. 나도. 영화는 히트했다. 관객들이 울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리뷰. LGBT 권리가 조금씩 전진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갈등은 남았다. 민지가 임신을 원했다. 아니, 우리는 여자 둘이. 입양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동의했다. 우리 아이.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우리는 제주로 허니문을 갔다. 아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푸른 바다, 작은 집. 여기서 살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언젠가. 제주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해변을 걷고 손을 잡고. 한국의 섬, 하지만 우리만의 낙원. 민지야, 첫 만남 기억나?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호텔 문 열고. 숨 삼킨 거.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는 키스했다. 파도 소리 속에서. 그 키스는 우리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아니,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입양 절차를 밟았다.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작은 여아, 3살, 엄마, 그녀가 불렀다. 우리는 울었다. 우리 딸. 가족 생활은 달콤 삽살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고 민지가 요리하고 내가 출근. 드라마 촬영, 이제 LGBT 테마. 사회가 변했다. 법이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운동이 성공 직전. 어느 날 퍼레이드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한국의 꽃처럼 피워요. 군중이 환호했다. 민지가 옆에 서서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식을 열었다. 작은 예식장, 한복 차림. 축하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민지의 엄마가 안아주었다. 행복해라. 결혼 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그녀의 고향 바다. 여기서 시작됐어. 우리 사랑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모래사장에서 아이와 놀았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렸다. 지금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에 산다. 창밖 한강이 보인다. 그 호텔처럼. 하지만 이제 자유다. 민지가 소설을 쓰고 나는 연기한다. 아이는 잘한다. 엄마들 사랑해. 고백컨대 그 첫 숨을 삼킨 순간부터 나는 알았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한국의 사회, 그 압박 속에서 피어난 꽃 아름답고 강인한. 때론 밤에 민지를 안고 생각한다. 만약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그녀가 속삭인다.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네, 운명. 숨을 삼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됐다. 그리고 계속될 거야. 사랑으로 영원히.